본격 강의 전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6월 강좌들. 진입문, 그리고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그리고 필수 이제 근데 진입문은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할 거니까 보충으로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거 있죠. 짧은 특강들. 예, 그거 먼저 이렇게 들어주시거나 들으면서 진입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쌤, 2021년 독해 알고리즘 교재 가지고 있는데 2022년 강의 듣기 힘든가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품절 빨리 돼서 제가 2021년과 2022년은 똑같이 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2022년에 더 제공하고 싶은 문제는 자료실에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은 출간 회사는 다른데 같은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책이 더 예뻐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전 국어랑 영어 독해는 매일매일 해요. 하루라도 비문학을 안 풀면 입에 가시가 돋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방법론 없이 매일 조금 푸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방법론이 완성되고 나서 만약에 알고리즘 하고 나서 이제 방법론을 알아가지고 하루에 유형 정해서 그 유형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번갈아 가면서 뭐 월요일 날은 주제, 뭐 화요일 날은 논지 전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내 인정인데 근데 그냥 조금씩 이것저것 풀면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오일 수도 있다는 거. 예. 악담 아니고 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알고리즘 들을 때 독해부터 듣고 이거 아까 얘기했죠. 한 영역별로 순서대로 듣지 마시고 그 다음 독해 알고리즘 책을 찾아보니 다시 푸는 독해 알고리즘이라고 있던데 같이 구매하는 게 좋나요? 이거 왜 냈냐면 독해 알고리즘은 한번 하고 나서 수업 들으면서 다시 풀고 싶을 수밖에 없고 다시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출간한 교재에 대해서는 파일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출판법 위반이지. 그래서 복습지를 쓰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만든 좀 더 저렴한 교재예요. 해설지는 어차피 본권이 있으니까 해설지를 빼면 페이지가 줄죠. 그래서 페이지를 줄이고 그리고 저렴하게 2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 본교재가 컬러면 그거를 이제 흑백으로 해서 연습으로 한 번 더 풀 수 있게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버전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푸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2회독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구매하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독해책 품절 이제 다시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한동안 품절이었는데 있을 겁니다. 선생님 비문학은 타고난 건가요? 저요? 타고나는 건가요? 수능 때도 8등급이었고 공무원 비문학도 엄청 오래 걸려요. 비문학은 선생님이 강의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그랬어요? 자, 타고난다. 이렇게 비문학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언어 능력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언어 능력, 소리 능력, 암기 능력 타고나는 면이 있죠. 공부머리 타고나죠. 운동 능력 타고납니다. 외모 타고나요. 자, 그쵸? 자, 근데 공무원 시험은 타고난 걸 극복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때 8등급이셨다고 했는데 저를 만나서 재수하셨거나 저를 만나서 제가 고3 담임이었으면 8등급이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제 메가스터디 수능에 계셨던 팀장님도 계신데 제가 예전에 메가스터디 수능 쪽에 있을 때 제 담임반이 제가 또 그때 젊었고 워낙 제가 최연소였거든요. 제가 어려서 그래서 꼴찌반 담임을 했어요. 재수종합반에 꼴찌반 담임을 했는데 꼴찌반을 맡은 거야. 그때는 과목 선생님이 담임도 했었거든. 근데 그 꼴찌반이 이제 문과 꼴찌반도 해보고 이과 꼴찌반도 해봤거든요. 제가 담임을. 근데 진짜 7등급이 난무했어요. 일단 8, 9등급 분들은 자주 만나진 못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재수까지 해서 대학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777은 막 행운의 777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놀리고 그랬는데 우리 반은 777이야 행운의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그 반의 기록은 국어 4등급 뒤가 국어, 영어, 수학이죠. 국영수, 국수에 요 주요 세 과목이 4, 4, 4 뒤로 넘어가는 애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록이에요.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평가는 지점 1등을 하고 담임 평가는 지점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했어요. 왜? 진짜 저런 쌍년이 없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애들을 달달 볶았겠어. 공부를 시키고 막 세상에서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인 거지 막.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싶다. 진짜.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는 1년 안에 7등급 뭐 그랬던 친구들도 3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9급에서 독해를 다 만든 거는 2등급 후반 내지 3등급 초반의 실력을 원합니다. 네. 제가 역으로 풀려봤거든요. 그래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이면 공무원 독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그 수준까지 올리면 돼요. 그 대신 남들보다 더 힘든 건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고 바로 다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요, 가이드이자 여러분들의 사고를 통제하는 교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에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운동선수의 코치 같은 거다. 헬스장의 PT. 예, 저는 그런 존재예요. 이건 훈련이니까. 문법 규정 쪽이나 어휘 한자 쪽은 강의가 맞다고 봐요. 근데 독해 알고리즘 같은 비문학 독해 훈련은 훈련 교관 같은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귀로 들어가지고 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푸는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번호대로 하세요. 번호대로. 같은 유형순으로 푼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번호대로 하세요. 그리고 정신 없어요. 그죠? 100분 안에 100문제 풀어야 되는데 무슨 영역별로 어떻게 골라서 풀고 그러다가 안 푼 문제 하나 생기고 또 OMR 밀리고 난리 난다고. 자, 그리고 국어를 몇 번째로 풀까요? 이거는 나중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 따라 다 다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선생님들의 커리를 쭉 타고 모고 시즌에 자신의 상태를 보고 약점 과목이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견인차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독해 알고리즘 개정은 거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추가되는 것만 강의 자료실에 올릴 거예요. 패턴별로. 그 다음 비문학 독해에서 속독, 정독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정독 없는 속독은 아무 의미가 없죠. 득점을 못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맞춰서 균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정독을 100% 하셔야 되고 속독은 최대한이에요. 정독 100%를 먼저 그러니까 정독 100%를 먼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속독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독 100%가 언제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속독의 성공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을 맞을 수 있는 인간이 된 다음에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지, 빠르게 풀면서 점진적으로 정답에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건 실험에 의한 결과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펜터치도 하다 보면 지문 전체 펜터치 하게 된다. 펜터치 어디에 쳐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펜터치 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혀초리. 또 혀초리하고 있네. 기화펜을 국어의 기화펜 절대 안 돼. 독해할 때, 독해 훈련할 때 기화펜 쓰는 사람. 독해 알고리즘 할 때 펜터치 같은 것들은 일종의 자신의 사고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기록이에요. 여러분, 바둑을 두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둑 기사들이 대국이 끝나고 나면 복귀하는 거 아십니까? 신의 한수 영화 봤어? 그러면 내가 언제 여기다 놨더니 상대방이 어디다 놨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놨다, 그거 다 다시 해보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거 귀합해나면 기억으로 해야 되는 거야. 권상우처럼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야 된다고. 할 수 있어? 천재야? 그죠? 귀합펜을 써서 펜터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보는 게 그게 공부인데 귀합펜을 써가지고 나중에 그거 복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일단 뭐 예를 들어 2달 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펜터치를 했고 여기서 착오를 했다, 여기서 이걸 놓쳤다, 이런 것들의 기록을 남겨두고 다시 풀고 다시 푸는 독해 알고리즘 같은 걸로, 그런 다음에 2달 전에 나와 현재 나를 비교대조 하셔야죠. 그게 공부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기합펜 좋네요. 그래. 독해 기합펜을 쓰면 멸망한다. 자, 그 다음 내 교실에서 기합펜 보기만 해봐. 독해 교실에서 다 부러뜨려 버릴 거야. 그 다음에 진입문 1부는 제가 좀 빨리 미리 촬영을 했는데 이제 런칭을 했는데 강의가 너무 없으니까 빨리 촬영한 거고, 현장 개강하면 앞에서 1강부터 교체해서 올라가 나갈 거예요. 좀 더 생동감이 있겠죠. 저도 카메라랑 둘이 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이렇게 채팅창만 있어도 이렇게 외롭진 않아. 그 다음에 자, 또르르 맨날 혀추리로 때려주세요. 뭐 약간 취향이 좀 이렇게 쓴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쓴소리 막 찾아다니고 막 해. 그러면서 쓴소리에 막 내성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저 나이 몇 살이냐고요?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10년 넘었지, 강의가. 그냥 제가 본격적으로 실험을 한 게 10년.
어릴 때 했던 강의들은 지금 보면 지금 만약에 보게 된다면 제가 20대 초중반 때 했던 강의를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겠죠. 그렇죠? 자, 그래도 제가 유의미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26부터 예. 그때부터 실험을 했다 볼 수 있겠죠. 몇 살일까? 네, 네. 기아펜 자 입고 숨긴대. 자, 그다음 옛날에 내가 그랬어. 나 우리 교실에서 내가 담임 반일 때 우리 반에서 쿠션, 무릎 담요 용납 못한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교실에 둘 수 없다. 근데 어떤 애가 볼베개를 숨겨놓은 거야. 볼베개 알아요? 얘 그 어떤 문구 회사가 만든 건지 쿠션을 이렇게 손목에 끼고 이렇게 대고 자는 거를 만들었더라고. 악마가 만든 건 줄 알았어. 너 때 그래도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자습 시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반 방석 다 뺏었잖아. 단체 계약. 군대 갔으면 별 달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너희들 방석 왜 다 뺏기는지 알지? 일주일 동안 방석 없어. 자, 우리 반에서 볼베개가 나왔다.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무릎 담요, 무릎 담요를 무릎에만 덮으면 다행이죠. 무릎에만 덮진 않잖아. 자, 네. 질문 사실 질문에서 제가 대답 안 한 거 있으면 밑에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쭉 내리면서 봤는데 자, 어문 규정의 날개 2022년 강의는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래서 2021년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2022년 강의는 제가 옆에 보면 2022년 어문 규정의 날개 시점이 있었죠. 언제냐면 자, 이론완성, 국어 알고리즘 올인원 할 때. 근데 이것도 올인원 할 때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7, 8월에 올인원 강좌가 완강이 되고 9월에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고 암기 테스트 해야지. 어문 규정의 날개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문법 알고리즘 하고 나서 문법 알고리즘 복습하면서 그러면서 어문 규정의 날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릎이 시려? 누군데 무릎이 시려? 어쩜 좋니? 어쩜 좋아니? 자, 네 가지 파트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독해가 이제 독해가 제일 높아요. 문학하고 비문학 합쳐서 독해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규정, 그 다음에 어휘 한자가 제일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무원 관련해서 이제 질문, 이제 답변해 드릴게요. 사실은 군무원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무원 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전사에서 제 커리를 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 특강을 할 거예요. 마무리 특강은 이론 문법과 규정 부분에 대한 총정리 더하기 기출 문제.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제가 기출 문제 회차별로 유튜브에 해설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회차별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주요 문제. 오답률이 높거나 그리고 또 반복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군무원 출제 코드라고 해서 출제 코드 99와 앞부분은 같아요. 왜냐하면 마무리 요약 이론과 거기 예상 문제는 같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군무원 출제 코드는 군무원 기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5개년까지는 상세 기출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7개년까지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유의미한 문제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특강도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에는 진입문이 시작하고요. 군무원 출제 코드 99, 출제 코드 99가 아니구나. 군무원 출제 코드 요거는 다음 주부터 올라올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면 현강은 개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개강이 돼요. 그래서 메가스터디는 군무원 강의가 소방학원에 있어서 약간 카테고리가 달라서요. 인강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인강을 올리도록 하고 이전사에서 제 수업을 들으시던 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군무원에서 제가 마무리까지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없어진 상태라 저는 그런 것도 참지 않지. 그래서 이전사에 계셨던 분들은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다음 카페에 메가로 오세요 라고 되어 있는 공지글에 군무원 P사에 계셨던 군무원 친구들의 폼 아이디 이런 거 받는 폼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쿠폰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실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을 해보든지. 근데 실강은 일단 없고 이번에는 온라인 마무리 특강만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2년 동안 한국사 선택은 평균 90씩 꾸준히 나오고 영어도 잘 나올 때 있는데 국어를 4번 동안 보는 동안 국어는 항상 70점이네요. 분석해보니 독해 한자 때문인데 독해 사고력 떨어지는 사람도 하면 가능하긴 한가요? 네. 재수 만들으셨죠.
그래서 사고력이 독해 사고력이 떨어진다? 독해 사고력 올리면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사고력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암기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암기 능력은 퇴보하는 게 맞거든요. 하루라도 빨리부터. 예, 근데 독해 쪽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학습 영역도 나이를 먹는 게 유리한 게 불리한 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는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서 이런 소리 하지 마. 예,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일행했던 사람들은 했던 거 복습하고 군무원 출제 코드만 추가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군무원 출제 코드 기출들 들어있으니까요. 군무원 출제 코드 이미 나와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시 동네 거예요. 자, 그 다음 독해가 약하면 차라리 군무원으로 직렬을 바꿀까요? 여러분, 군무원이요, 출제 비율이 엄청 복불복이에요. 원래 독해 비율이 일행보다 더 높았어요. 그랬다가 한 번은 확 문법 규정이 높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난리예요. 예, 그래서 군무원 쪽은 어느 비율이 더 확고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군무원의 5년치 기출 안 본 거야. 즉 군무원 전문학원들이 있죠. 근데 제가 자신하는데 군무원 전문학원들은 그냥 전문이라고 해야지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죠. 그런 거고, 사실은 군무원의 기출 해설을 이렇게 인터넷상에 가장 오래 공급한 게 저예요. 예. 그래서 군무원 자체 제가 8년 전부터 기출 해설 올렸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쭉 기출 경향을 본 바, 예, 이거는 경향에 대해서 이런 비율이 높다, 낮다 이걸 가지고 대비할 수 없어서 독해가 약하다고 군무원으로 뛰신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아요. 이제 독해를 안 하시면 어느 직렬을 봐도 유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군무원 출제 비중 제가 유튜브에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거기서 다 이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알 수 없다. 예. 그리고 그 출제처에 대한 약간의 비난이죠. 확정하라. 자, 그 다음 기존에 사서 안 풀고 놔둔 타강사 기출문제 버려. 두껍잖아요. 여러분, 책이 아까워서 그 책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더 비싸다. 그죠? 팔아. 그렇지. 누군간 두꺼운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자, 3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올라오면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거 끝나자마자 아마 강의 올라올 거예요. 반나절 아쉽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알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의제기거리는 분명히 되고요. 하지만 소송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답안 상황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확정답안 나올 때 이의제기를 수렴해서 그래서 고친 적은 있지만 확정답안 나오고 나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번복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토로하시려면 이의제기를 열심히 하시는 게 답이죠. 그 다음 와, 도갈 기아펜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지. 독해는 기아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남기고 오래오래 봅시다이. 자, 한자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암기도 뭐 하루에 한자를 뭐 10개씩 한다 그랬는데 조금씩 매일 하면 조금씩 매일 까먹지 않나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제대로 배울 때,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 시작하면요, 그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고 그때 바짝 제가 얘기하는 333에 맞춰서 복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회독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조금씩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그쵸. 인사혁신처가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다?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다기보다는 실수를 한 걸 알고도 사실은 이거를 번복했을 때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꾸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정답안 나오기 전에 사실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일부러 이렇게 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맞춤법을 노려서 일부러 이렇게 냈다고 볼 수는 없고, 왜냐면 그러면 검토진들 중에 이의제기가 나왔겠지. 그렇게 낼 수는 없다. 발문과 안 맞는다. 그냥 몰랐던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맞춤법을 노려서 발문 함정으로 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수를 인정하냐 마느냐 보다는 이렇게 앞으로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답안 1번으로 가면 앞으로는 이런 거예요. 발문이 뭐로 나오든 전체 맞춤법 검수를 하라고 수험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말 안 되는 거지. 본인들이 맞춤법 틀렸을 때는 문제 쟁점 보라고 했잖아. 근데 반대로 맞춤법이 틀렸으니까 발문이 뭐든지 일단 답을 하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유는 이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중심 의미가 아니라서 라고 말하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자, 신흥 국어 1탄 뭐야? 나 신진사대부 막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아. 신흥 1탄은 뭐야? 아, 나는 1타라는 말 솔직히 1타 난무하잖아. 1타 무슨 의미 있어? 그쵸? 뭐 이전사에서도 뭐 제가 뭐 그냥 매출 1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쵸. 뭐 저도 매출 1위 제가 거쳐온 회사마다 해봤는데 뭐 도장 깨는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근데 도장을 깨고 싶어서 깨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1타 1타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강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고, 사실 여기 이 노량진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전문가예요. 사실은, 공무원 학원에 전문가가 아니면 발을 디딜 수 없어요. 예, 이 분야는 그래요. 제 생각에 수능보다 강사로 데뷔하기에 진입장벽 훨씬 높다고 봅니다. 네. 수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날고 겨야 여기 오는 거예요. 예. 저도 날고 겼어요. 예, 그래서 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날다 여기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수능 시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서 뭔가 재간과 끼나 뭔가 좀 더 엔터적인 어떤 능력에 여기는 훨씬 더 아주 깐깐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전문가고요. 다만 내게 잘 맞는 전문가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친구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면 더 좋고요. 네, 여러분 지금 6시고요. 자, 이제 이분들을 지금 제 앞에서 늙고 계시는 분들을 퇴근시켜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랑 더 놀고 싶으시겠지만 다음 카페로 와주시고요. 저도 이제 어제부터 해설이랑 이제 오늘 요거 처리 이런 걸로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6시부터 12시 사이에 답변을 다 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카페로 이제 질문 달아주시면 내일 제가 오전 중에 따라락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는 제가 직접 답변 답니다. 그러니 다음 카페로 오셔서 질문이나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4시간 버틴 사람 짱! 그쵸? 자, 여러분은 의지로 이미 내년 합격 예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입문과 국어 알고리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